아시아 최고로 불리며 많은 선진 기술이 적용된 한국 K2 전차의 실제 전투력은 어떠한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무기 수출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며 점차 육군 장비는 한국 무기 수출의 주력 제품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 K2 전차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전차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K2 전차의 기술적 성능과 전투 성능은 어느 수준인가?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산 무기 중 하나인 K2 전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전차에 대한 갈망. 한국군의 선진 전차에 대한 갈망은 한국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이 터지기 전 한국에는 기갑 장비가 없었지만 북한은 T-34 전차를 보유한 기갑 부대가 있었다. 전쟁 초기에 한국군은 전차가 없어 큰 손실을 입었고 처참히 무너졌다. 미군은 급하게 일본에서 셔먼 전차를 가져왔으나 T-34보다 성능이 한참 떨어졌기에 전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군이 M-26 퍼싱 전차와 다량의 대전차 로켓을 한국군에 전달하기 전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전쟁의 뼈아픈 교훈과 깊은 인상으로 한국군은 항상 선진 전차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냉전 시대에 북한은 115mm 주포를 장착한 T-62 전차를 확보했고 한국군은 자신들이 가진 M48을 바라보니 더더욱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한국의 경제 도약은 선진 전차에 대한 한국인들의 갈증을 더욱 자극했고 1979년 한국은 자체 주력 전차 개발을 위해 외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흑표 전차의 선배인 K1 전차. K2 전차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 전임자인 K1 전차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K1 전차가 없으면 K2 전차도 탄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전차를 개발하려 했지만 전차는 첨단 무기 체계이며 한국은 전차 연구개발 경험이 전무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공업 능력은 상당히 우수했으며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자체 생산하는 연구개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다. 한국은 미국의 크라이슬러를 파트너로 선택하고 전차를 설계했으며 현대그룹이 생산을 담당했다. 미군은 M1 전차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전투 환경에 적합하게 개량하여 K1 전차를 탄생시켰다. K1 전차의 형태는 미국의 M1 전차와 비슷하지만 K1 전차는 차체가 더 낮고 콤팩트해서 전장은 44cm, 높이는 12.5m, 폭도 12.5m 감소했다. 이는 한국인의 신체 조건을 배려하고 피탄 확률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포는 미군의 M68A1과 동일하며 2km 거리에서 4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고 탄약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 엔진은 독일 MT유사의 MB871KA 12기통 순행식 디젤 엔진으로 습지와 모래밭은 물론 산지에서도 기동할 수 있다. K1 전차는 소련 T-72 전차의 정면 공격을 버틸 수 있는 영국의 초범 장갑 개량형을 장착하고 있다. K1 전차는 결국 조립품이지만 한국의 뛰어난 공업 능력을 바탕으로 전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K1 전차의 탄생으로 한국의 전차 기술 수준이 세계 선진 수준으로 올라갔으며 많은 연구개발 경험과 선진 기술을 축적하여 흑표 전차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K2 흑표 전차의 탄생. K1 전차의 성능은 훌륭했으나 기술의 80%가 해외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세계 최고를 향한 한국인들의 의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의 전차를 원할 뿐만 아니라 무기 수출을 통해 외화벌이도 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차기 전차의 국산화율은 70%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K2 전차의 연구개발은 주로 K1 전차를 기반으로 하면서 세계 각국의 기술력을 접목시켰다. K2 전차의 총 중량은 55톤이고 첨단 자동화 제어 시스템으로 인해 탑승 인원은 K1의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다. K2 전차는 프랑스의 르클레르와 유사한 수직 포탑 설계를 채택했으며 이는 K1 전차가 채택한 경사면 설계와 차이가 있다. K2 전차는 차체의 구조적 중량을 줄이기 위해 다수의 복합 소재를 적용했고 능동방어 시스템 반응 장갑, 연막탄이 설치되어 있어 철갑탄과 RPG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또한 레이더 탐지 방호 체계와 레이저 경보 장치 센서가 적용되어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과 포탄 등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즉시 경보를 울리며 연막탄 등의 장비를 활성화시킨다. 이는 K2의 정보보호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주고 있다. 활용면에서도 K2 전차는 55 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사용하여
뛰어난 성능과 강력한 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포는 독일 레오파드2 전차의 주포인 L55형을 참고하여 개발한 것으로 현대 미아에서 제조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K279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이 철갑탄은 2km 거리에서 800mm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으며 155mm 활강포와 매치하면 더욱 강력해진다. 또한 K2 전차는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분당 15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한다. 종합해보면 K2 전차는 기술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나 확실히 우수한 성능을 갖춘 전차이다. 세계 선진 전차로 한반도에서 한국 육군의 작전 요구사항에 부합하며 화력 기동성 방호성 면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K2 전차에 한국인들이 품는 자부심은 당연하다. 현재 K2 전차는 터키로 수출됐으며 폴란드에도 수출될 가능성이 상당한 편이다. 유럽 국가에 성공적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전차가 만만치 않다는 증거가 된다. 세계 선진 기술을 적용하고 한국의 뛰어난 공업 능력에 힘입어 만들어진 K2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한국 전차의 발전 수준을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흑교의 기술 수준은 여전히 아주 높다. K2는 딱 봐도 아주 걸출한 느낌이다. 여전히 매우 대단히 선진적이야.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후발주자였지만 선두를 추월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건 포항제철과 삼성전자의 결합에서 비롯된 거야. 독일로부터 라이센스 생산하는 거야. 적어도 일본 십식 전차보다는 발전했어. 역시 우주 최강국이 될 자격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부품으로 만든 쓰레기야. 질투하지 마라. K2는 국제시장에서 팔리고 있어. 자주권도 없는 나라가 아시아 최강이라고? 솔직히 한국의 현재 공업 수준은 정말 나쁘지 않아. 다만 동아시아 괴물방에는 별의별 것이 다 있어서 크게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사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정말 나쁘지 않아. 조선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일본을 붕괴시켰고 전투기와 전차의 생산 수준도 훌륭해. K2가 다국적 기술을 짜집기 했다고 말하지 마. 유럽에서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 전부 짜집기 아니겠어. K2가 십식전차보다 낫다는 말은 문제없지. 분당 15발. 이 전차는 정말 강하다.